네, 기계 시스템 설계 특론 6주차 강의 자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일단 미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미분 방정식 이번 주는 그 non homogeneous한 이체 선형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매트랩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말미에 저희가 이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호목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그 미적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미분적분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도 좀 하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특히 이제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널리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대 최소 문제, 우리가 뭐 비용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을 최대화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설계 변수에 대해서 어떤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 최대값 아니면 이제 최소값을 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여기 이제 미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또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 일반적으로 널리 굉장히 간단하고 뭐 많이 알려진 문제긴 한데 어떤 제한된 어떤 길이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면적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부가 헛간벽에 붙어서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할 때 길이가 한 80cm의 저희가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로 확보 가능한 면적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는 미분을 저희가 미분 개념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특히 이제 기계 시스템이나 이런 걸 설계할 때 아니면 뭔가 좀 실생활의 문제에서 어떤 설계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미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인용된 문제긴 한데 이런 헛간의 한쪽은 이미 있고 여기에 널판지가 한 80m 있을 경우에 그죠? 네. 80m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떤 형태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펜스를 쳤을 때 전체 길이는 이제 80m는 유지가 되죠. 이거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고 대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저희가 이 80m의 어떤 널판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때 이 면적이 가장 최대가 되는 설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면적이 최대가 돼야 안에서 이제 뭐 양이 됐든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 뭐 훨씬 더 애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생육이 잘 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단순한 문제긴 한데 막상 결과를 뽑아 보려 그러면 사실 어떻게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럴 때 바로 이제 저희가 미분의 최대 최소 문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변수를 이렇게 잡아서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의 연건 면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 x를 잡을까요, 그죠? x를 잡고 그럼 여기 당연히 x가 되겠고 전체 80이니까 80-2x 이렇게 되겠죠. 면적. 그럼 우리가 x가 정해지면 면적은 다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니까 a와 x는 상호간에 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a의 면적은 f의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함수 관계 있고 얘는 당연히 x 해서 결국은 80x 마이너스 2x 제곱의 형태로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그래프를 뭐 이렇게 쭉 그려보면 2차 함수인데 이쪽에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뭐 어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a고
x라 그러면 어딘가 사실은 지금 어딘가 면적이 최대가 되는 x 값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보시면 이 기울기가 우리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이제 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보시면 되면 최대나 최소되는 쪽의 기울기는 사실은 0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x 스타에서 0이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어떤 도함수를 구해서 한번 미분을 한 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의 위치에서 이 원래 함수가 최대나 최소가 되겠다. 이걸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럼 dA, dx 이거는 뭐 쉬우니까 이 정도는 4x 얘가 0이 되려면 결국은 x는 20m다. 20m를 우리가 잡았을 때 여기가 20, 얘가 40이 될 때 어쨌든 이 면적은 최대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다음 시간 문제 풀 때 조금 더 이계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은 뭐 이 정도 일단 최대 최소를 이렇게 미분, 그러니까 도함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사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 설계 문제인데 굉장히 이제 복잡한 우리 기계 시스템이나 이런 거 설계를 할 때도 그러니까 설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목적을 한바로 하는 어떤 목적 함수를 뭐 비용 최적화를 한다든지 뭐 효율 최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만족도를 가지고 약간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적화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 지표를 가장 뭐 극대화하든가 아니면 최소화하든가 비용 같으면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그죠? 효율 같으면 제일 극대화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기준으로 저희가 시스템 많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시스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쓰이는 것이 사실은 이제 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또 개념을 좀 익혀주시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설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조금 다른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 삼각형이 싫다. 그럼 나는 이런 삼각형을 가지고 나는 양들이 그냥 왜 우리는 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사각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또 아마 최저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인데 대신 이제 이런 삼각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삼각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지금은 이쪽 한쪽 면을 저희가 이제 기준에 있는 걸 봐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전체를 그냥 이 80m 갖고 전체를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그때는 아마 솔루션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조건을 달리 했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좀 재밌는 결과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검토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이쪽에 이제 송유관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한 지점 두 개가 있고 얘와 얘를 연결하는 기름을 이송시키기 위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대각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와중에 무수히 많은 뭐 좀 미친 짓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비용 최적화의 문제인 거죠.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송유관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물에다 설치하는 경우랑 땅에 설치하는 그 비용 단가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에 설치한 단가가 얼마를 그랬죠? 여기 그다음에 땅에서 설치하는 단가가 그래서 물이 8, 뭐 기준 단가 8이고 땅이 이제 4라고 하면
그럼 이제 여기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쪽의 길이는 지금 9km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네, 그러면 과연 이쪽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 x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를 9-x로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길이가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물속에서 우리가 물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 여기니까, 그죠? 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문제를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지금 2km가 되니까요, 그죠? 요건 정해져 있고 물 강폭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얘를 x라면 2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 또 여전히 말씀드린 거지만 어떤 요 변수들 간에 서로 구속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는데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이제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죠? 이런 구속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y 구간을 할 때의 비용, x 구간을 할 때 비용이 다르니까 요걸로 구성되는 어떤 비용의 함수, 코스트라고 할까요? 네, 코스트에 대한 함수를 얘는 분명히 x에 관한 함수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거는 함수가 나올 거고 아까 마찬가지로 비용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어찌됐든 얘를 한번 미분한 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구간에서 뭐 최대가 됐든 최소가 됐든 할 텐데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해서 얘를 0으로 놓으면 네.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저희가 코스트에 대한 함수를 저희가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코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코스트는 우리가 y 킬로미터를 가는데 이제 8달러, 그러니까 곱하기 8 하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x를 곱하는데 이제 4달러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이런 비용이 들게 되는데 저희가 이 컨스트레인트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y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4니까 y는 어떻게 돼요? y는 루트의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이제 넣으면 되죠. 그럼 코스트 함수는 x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8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도함수를 한번 구하는 거죠. 도함수를 한번 구해서 얘 도함수를 구해서 얘가 0이 되는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조금 여기서 조금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체인로드 배고 했으니까 사실 좀 더 세련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를 하게 되면 이걸 엑셀에서 한번 미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그렇죠. 엑셀에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얘는 이 y에 y는 x의 함수인데요, 그죠? 근데 x에서 미분했으니까 이 y 프라임이고 얘는 2x, 얘는 이퀄 제로인 거죠. 네.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y 프라임 이퀄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c는 아까 8y 마이너스 4x잖아요, 그죠? 우리가 c 프라임 도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8의 y 프라임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0이 되려면 결국은 y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y 프라임에 대한 식이 있어요. y 프라임은 y분의 x잖아요,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y분의 x는 2분의 1 결과적으로는 y는 2x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y equal 2x가 있으니까 y equal 2x를 넣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4니까 3x의 제곱은 4. 그러면 x의 제곱은 3분의 4가 되고 결국 x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해서 x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가 될 때 이쪽에 지금 비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서 쭉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여기 이제 루트가 들어가잖아요. 루트 물론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쭉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컨스트레인트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음함수의 미분법이나 아니면 이제 체인룰을 가지고 이런 y가 x의 함수이잖아요. x의 함수인데 이 컨스트레인트에서 요 컨스트레인트에서 그죠? 근데 어떤 거를 어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x에 대해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죠? 그러면은 그 y에 대해서 한번 미분 우리가 d 어떤 게 있으면 d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dy 다시 dy dx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y의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래서 y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dx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dy dx가 되니까 그죠? 얘가 이제 y 프라임으로 나오는 거고 얘는 2y의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하게 되면 이런 그 어떤 변화율에 대한 dy dx가 우리가 지금 뭔지는 모르는데 그죠? 그 표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기초적인 방법인 거고 이런 식으로 풀면 조금 더 우리가 미분의 어떤 내용들 좀 숙지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누군가 우리 배관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은 안 했지만 1차 더함수, 어떤 우리가 목적 함수의 변수에 대한 1차 더함수만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좀 보긴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겠지만 2개 더함수의 어떤 부호를 가지고 얘가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우리가 미분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설계, 우리 특히 이제 이게 과목자 기계 시스템 설계인데 요거의 어떤 그 가장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분을 가지고 최대 혹은 최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미분의 개념을 적용해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는 최대 최소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뭐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미분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다뤄봤고요. 조금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적분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그 특이한 함수의 도함수가 좀 복잡하게 나타나는 형태의 도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함수들을 잘 왜 그렇게 유도됐는지 저희가 잘 모르면 사실은 좀 적분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역함수의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런 특이함수의 도함수를 유도해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판서를 통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서 우리가 또 미적분 쪽에서 조금 재밌는 그걸 좀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의 미분 미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뭐 로그 함수라든지 뭐 삼각함수 이런 거에 대한 미분은 제가 뭐 워낙 여러 번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저희가 쉽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쉽게 외우고 있기 쉽지 않아요, 그죠? 뭐랄까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로그 x
로그 x의 미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좀 잘 알고 있죠, 그죠? x분의 1, 이건 이제 뭐 외웠을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dt에 그러면은 우리가 sin x나 cosine x의 미분값 잘 아는데 arcsin 아니 뭐 arcsine의 미분 뭐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역함수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arctangent 네, 뭐 이런 것들. 아크탄젠트 아니죠? 그래서 막 아크탄젠트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복잡한 문제 풀다 보면 아니면 공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걸 사실은 외우고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 이런 것들 어떻게 구하냐? 물론 이제 탭을 보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역함수의 어떤 미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나중에 이런 게 되더라도 탭이 없을 경우에 조금 유용하게 그 자리에서 유도해서 한번 하면 미적분줄 할 줄 아는구나 그런 소리 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함수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역함수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로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합성함수에 있어서 두 개를 합성했을 경우에 결국 입력이 x인데 결과도 x가 나오는 두 함수의 관계로 역함수 관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fg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죠? 이게 자기 자신이면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죠?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만약에 y 콜 fx라는 게 있으면 역함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x와 y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죠? x는 f의 y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항상 x를 독립변수로 보고 y를 종속변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다시 y는 역함수의 x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함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함수 관계에 있어서 배우셨을 테니까 한번 조금 헷갈리시면 그때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상기를 좀 해주시고 오늘 이제 역함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우리가 fx가 익스포넨셜 함수일 때 역함수는 로그 함수인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잘 알죠. 그래서 한번 바꿔볼까요? y 콜 ex면은 여기 다시 x와 y를 바꿔보면 x는 2의 y이자 이렇게 되잖아요. y를 x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y가 되고, 그죠? 얘는 y가 나오면서 로그의 밑이 2인데 위에도 2니까 얘가 1이죠, 그죠? 1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y 콜 로그 x, 자연 로그 x.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왜 로그 x를 미분하면 이게 x분의 1이 되는지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표현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 거. 안 헷갈릴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어떤 역함수와 함수의 합성은 자기 자신, 인풋이 x면 결국 x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인룰 하면서 또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얘를 한번 이제 양변을 미분해 보자는 거죠. 이 합성함수를 미분해 보면 f의 역함수의 미분은 오른쪽은 1이죠. 그죠? 근데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안에 걸 한번 먼저 미분을 해야 돼요. 역함수에 미분을 하고 이런 관계 있거든요. 그죠? 안에 걸 한번 미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역함수니까 역함수의 미분이 되는 거고 요 안에 거를 인자로 하는 요 f를 한번 미분을 하는 그게 되잖아요. 그게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역함수의 도함수죠. 즉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 그죠? 얘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어떤 함수의 원래 함수의 도함수에 역함수를 넣은 이런 표현으로 표시가 된다. 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거 먼저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역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이제 로그함수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요건 알고 있잖아요. 로그함수인데 얘의 도함수는 뭐냐 이거죠. 그죠? 그걸 뭘로부터 구하느냐? 요 관계식부터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얘는 원래 1 f 프라임 역함수의 치역을 다시 정의역으로 하는 요건데 f 프라임 x는 뭡니까? 그냥 로그 함수죠, 그죠? 근데 요 x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exponential 로그 x분의 1. 그러면 얘는 x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관계식을 우리가 그 역함수의 합성함수의 도함수의 어떤 관계식으로부터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 이용하면 아까 얘기했던 아크 사인이나 아크 탄젠트에 대한 미분의 도함수를 쉽게 유도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크사인의 한번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fx는 sin x가 될 거고요, 그죠? fx sin 함수의 도함수는 코사인 x.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역함수는 알고 있죠. 이거를 이제 아크사인 x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얘를 구하려 그러면 그죠? 그럼 저기서 x 이꼴은 도함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x의 도함수는 이렇게 하면은 f 프라임이 코사인 x잖아요, 그죠? 코사인 x인데 x 대신에 뭘 넣어야 되느냐? 얘를 넣어야 되죠, 그죠? 아크 사인 x 분의 1.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우리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어디서 구하느냐?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 삼각함수의 관계식 요거 있잖아요, 그죠? 코사인 x를 한번 구해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래서 코사인 x는 루트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코사인 x 여기 그대로 넣어보면 코사인의 아크 사인 x는 여기대로 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의 아크 사인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요 위에 거를 같이 쓰면 그죠? 요렇게 해서 쓰면 근데 사인과 아크 사인은 서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x가 되죠. 그러면 결국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도함수지만 막상 외우기는 쉽지 않은, 그리고 자주 까먹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뭐 이런 걸 갑자기 적분하라 그랬을 때, 이런 걸 적분하라 그랬을 때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거 모르겠다. 이거 적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악사인을 미분하면 이게 되니까 이걸 다시 적분하면 이게 아크사인 x다 이렇게 하고 뭐 적분상수 붙이고 단번에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는 많이 우리가 뭐 알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적분이 나왔을 때 상당히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조금 이렇게 유도를 통해서 뭐 익혀두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크탄젠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아크탄젠트 x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함수는 항상 요 관계식, 요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로그 x라든지 뭐 아크탄젠트, 뭐 아크 사인, 뭐 아크 코사인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의 어떤 도함수는 항상 요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럼 한번 탄젠트까지 해보고 해볼게요. 그러면 때는 fx가 탄젠트 x고 f 프라임 x는 그 제곱 x죠. 요거까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도 뭐 유도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은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고요. 그죠? f 프라임 x는 아크 탄젠트 x고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도함수가 dx의 아크 탄젠트 x 요거를 구하는 건데 얘는 요 관계식에 의해서 쓰면 f' 뭐예요?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잖아요. 아니면 일단 세크 제곱 x인데 x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크탄젠트 x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나온다. 근데 저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해줄까요? 그러면은 항상 사인, 코사인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해야 돼요. x는 1이다. 그럼 세크 제곱이 나오려고 그러면 세크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양변 코사인 제곱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여기 탄젠트 제곱 x가 세크 제곱 x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세크 제곱 x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아까 탄젠트가 들어가지네. 분의 1.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뭐로 나타난다? x.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그래서 우리 아크 탄젠트에 대한 도함수를 쉽게 구했고 이것도 적분에 구하다 보면 이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죠? 이랬을 때 이거를 뭐 적분 공식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안 나와요. 이럴 때 요거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탄젠트 x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미적분 하다 보면 이거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실은 미적분의 어떤 아는 정도를 가늠하는 어떤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계속 외우고 자주 하다 보면 쓰다 보면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 만약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이 이 방금 설명했던 역함수 관계에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한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역함수가 지금 대표적인 게 로그 함수, 아크사인, 아크 탄젠트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뭐 좀 더 복잡한 게 나오더라도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익혀주시고 숙제로 아크 코사인 x에 대해서 한번 도함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요거 관계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뭐 미분 적분의 기본적인 내용도 학습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좀 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우측에 소스텀이 있는 즉 non homogeneous equation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해법을 우리가 풀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문제 풀이는 저희가 뭐 매트랩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풀긴 하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가 뭐 어떤 유형이고 어떤 식으로 푸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푸는 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호모지니어스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은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의 펀더멘탈 솔루션의 합으로 저희가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측에 소스텀이 있게 되면 그 소스텀이 생김으로 인해서 해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선형 방정식의 해에다가 특수해라고 하겠죠. 특이해라고 할까요?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 하나 더 더해져야 그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어떤 그 theorem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유도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한번 그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오퍼레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Q, Y equal 뭐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죠? 오퍼레이터는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ly equal 0은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뭐 R이 됐든 F로 해볼까요? F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non homogeneou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오퍼레이터에서 우리가 이 Y는 결국은 요걸 만족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표현을 다시 써보죠, 그죠?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L 파란색으로 했을 때 Y는 우리 주어진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particular solution 한번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yp도 사실은 요 non homogeneous한 소스항을 f로 갖는 이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풀었으면 yp'을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해서 는 값이 결국은 f를 만족하는, 결국 yp도 특수해죠. 만족하는 해입니다. 특수한 해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빼보면 L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Y 오퍼레이터 where YP 그걸 우측은 이렇게 되죠. 결국은 뭐다? 0이 된다. 다시 한번 써보면, 근데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 리니어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걸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습니다. 선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헷갈리니까 요건 다시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Y, P. 네. 몇 가지 문제 없죠, 그죠? 요거를 저희가 잠시만 라지 Y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지 Y를 써보면 이쪽 다시 한번 써보면 ly 콜 0. 좀 더 풀어서 써보면 y2 프라임 플러스 p의 y의 프라임 플러스 q의 y 이퀄 f라고 쓰겠죠, f. 네. f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f가 0이 됐죠, 그죠? 아까 이렇게 빼서 썼으니까.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다시 또 뭐 좀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쓰면 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함수 라지 y는 주어진 2차의 선형 호모지니어스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까지 이거는 펀더멘탈한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적인 펀더멘탈 두 개의 앞에 상수를 붙여서 합의 형태로 요게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잖아요, 그죠? 몇 가지 문제 없죠? 근데 우리가 y를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썼죠, 그죠? 이거 좀 치환했었으니까 yp는 c1의 y1 플러스 c2의 y2. 아까 이쪽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파란색 y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소스항이 f인 non 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yp도 특수해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풀었으면 뭐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뭐 문제 없죠, 그죠? yp 특수해로 넘겼으니까. 다시 한번 이 파란색 y는 소스항을 f로 갖는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입니다. 일반해는 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거는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에다가 결국 요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요 yp가 어떤 함수, 어떤 해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 하나만 구해주시면 그걸 여기다가 더해주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스항의 f인 non 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non 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 풀 때도 먼저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먼저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소스항이 들어가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어떤 임의의 함수 하나만 구해주면 특수해라고 하는데 그것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일반해, 일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일반해를 구한 것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지금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은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물론 이제 매틀랩을 통해서 풀긴 하지만 좀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연습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두 문제 정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풀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non 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그런 거 좀 이게 증명이야 이게 수학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원래 수학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도 과정이 어디 하나 오류가 없잖아요, 그죠? 오류가 없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일반에는 homogeneous한
일반 해 플러스 그냥 파티클 솔루션을 더하면 된다. 마찬가지 결과긴 한데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랑 수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게 만약에 오른쪽이 호모지니어스하다 한다면 요거는 이제 당연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또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한 것처럼 일반의 형태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얘를 여러 번 뭐 상수를 곱하든 어떻게 하든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자꾸 이렇게 빼먹네요. y 원래 있는 함수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합해서 제로가 되려면 이미 정의역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고 적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치 또 오른쪽에 소스 항도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주어졌다.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떤 특성식을 이렇게 결국은 여기 다 대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y 프라임은 람다 2의 람다 t, y2 프라임은 람다 제곱에 2의 람다 t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람다 제곱에 결국은 마이너스 3 람다에 마이너스 4 뭐 여기 익스포넨셜 람다 t 이걸 0. 먼저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0이 돼야 되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1 그걸 0이니까 람다는 하나는 4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y의 h는 c1에 2의 4t 플러스 c2에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당연히 론스키안을 해보면 2의 4t와 2의 마이너스 t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선형적으로 두 개의 함수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션 일반 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넌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션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구하면 된다? 이제 yp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특수에 얘를 구하면 여기다가 구한 특수에만 더해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yp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yp 이제 이거 대신 yp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여러 번 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막 더하고 빼고 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결국은 yp의 형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ponential et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유출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사실 가정을 해서 푸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수학책에 정의된 거는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특수해가 되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단 앞에 상수가 뭔지는 모르죠. 이 앞에 상수가 뭔지는 모르는데 얘는 결국은 우리가 상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이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넣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나면 yp 프라임은 2배 k의 exponential et yp의 2 프라임은 4k의 exponential et 그래서 여기다 다시 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대로. 그럼 뭐 정리해보면 4k의 exponential 그대로 한번 일단 써볼게요. 마이너스 6k의 exponential et 마이너스 4k의
exponential et가 결국은 뭡니까? 아까 3의 exponential et.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연산의 결과가 얘가 돼야 되는 걸 보면 저희가 가정을 제대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실은 여기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6k의 exponential et는 et니까 얘 지워지고 k는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죠? 네. 그럼 얘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exponential et. 결국은 얘를 여기다 넣으면 구했으니까 저희가 특수해를 마이너스 2분의 1의 exponential et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오른쪽에 소스항이 주어진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고 이게 저희가 구하는 최종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소스항이 조금 바뀐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어떤 그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상수로 이루어져 있고 상수 값들은 같은 거죠. 그래서 좌변은 같은 특성인데 우측에 소스항이 아까하고 좀 다른 형태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마찬가지니까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람다는 4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그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 일반 해는 C1의 exponential 4t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 이제 yp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yp는 이제 요 형태를 보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k의 exponential 4t로 저희가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많이 풀어보니 이렇게 가정하니까 풀이가 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했느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y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 연산을 미분하고 하는 여러 차례 미분해서 나온 게 결국은 얘가 돼야 되니까 얘의 형태를 갖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yp가 됐고 yp의 프라임은 아까 다시 한번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4t yp의 프라임은 16의 k의 exponential 4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6의 k의 exponential 4t 마이너스 3, 4, 10이죠. 12k의 exponential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죠. 마이너스 4k의 exponential 4t equal 3배의 exponential 4t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네, 맞나요? yp는 16이고 4, 3, 12 맞고 4 마이너스 4k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2k, 16k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0 곱하기 exponential 4t는 3의 exponential 4t. 안 맞죠? 뭔가 contradiction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해에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해에 있는 거를 저희가 다시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서로 독립적이 아니잖아요. 서로 종속적이죠. 같으니까. 일단 같으니까.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과적으로는 요 소스텀에 있는 요 함수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일반의 요 펀더멘탈 솔루션이 같으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얘와 같은 형태로 가정을 하면 해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서로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t를 하나 붙여줘요. 왜냐면 이게 같아지면 안 되니까. 네, 여기 이제
이렇게 t라는 걸 하나 함수를 더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분모 yp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t를 해봐야 되니까 k가 붙고 어떻게 됩니까? 한번 미분하고 2의 4t 플러스 한번 이건 놔두고 하면은 4t에 2의 4t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k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죠? 그러면 4배의 exponential 4t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4t 플러스 16t의 exponential 4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다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넣으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다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k에 마이너스 3배의 exponential 4t 마이너스 12t의 exponential 4t 이렇게 되고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4kt의 exponential 4t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한번 더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k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k의 8배의 exponential 4t 플러스 16의 t의 exponential 4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k가 하죠. 그러면 exponential 4t 플러스 4t의 exponential 4t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그죠? 마이너스 4k의 t의 exponential 4t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얘가 결국 뭐가 돼야 됩니까? 3배의 exponential 4t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랑 한 개랑 묶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얘하고 이렇게 묶으면 이쪽은 정리를 해보면 5k의 exponential 4t가 되겠고요, 그죠? 여기 보면은 얘하고 t가 들어가 있는 걸 묶어야 되니까요, 그죠? 얘가 뭐 t를 묶어보면 16t 4, 30 요건 없어지네요, 그죠? 16t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3배 exponential 4t니까 k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해보면 k는 5분의 3이다. 네, 긴 작업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럼 k가 5분의 3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정한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k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yp는 뭡니까?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의 t의 exponential 4t 이렇게 되죠. 네, 여기 이제 yp를 구했어요. 파티클 솔루션을 구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 해는 아까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 여기 있는 해 C1의 exponential 4t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플러스 5분의 3의 t exponential 4t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론 스케일을 해보면 서로 독립적인 걸 아실 수가 있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에 일반 해와 거기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서 한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특히 오른쪽에 소스텀이 다음과 같은 소스텀을 가질 때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처음에 우측에 있는 소스텀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펀더멘탈 솔루션이 서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앞에 저희가 처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을 할 때 t라는 변수를 하나 더 붙인 다음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다음 이제 사인 함수에 대해서 풀어볼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있는 소스 항의 어떤 형태,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t를 붙이고, 만약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경우도 이제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중근을 가질 경우에, 그죠? 중근을 가질 경우에 사실 뭐 그래서 뭐 2의 뭐 람다 1 t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의 t에 2의 람다 1 t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우측에 있는 소스 텀이 2의 람다 1 t가 있다 그러면 이미 t 람다 1 t도 펀더멘탈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종속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t를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네.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풀이 과정, 풀이 해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미정계수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정계수법은 좀 뭐라 그럴까 좀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저희가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코에피션트가 상수일 경우, 그 다음에 소스텀의 함수가 좀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함수들로 주어졌을 경우에 국한해서 좀 풀기가 용이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해를 구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가 개발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Variation of Parameters Method라고 해서 좀 일반 해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식을 유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결과에 나온 것 같은 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 한번 좀 뭐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우리가 앞서서 잠깐 설명했던 우리가 어떤 해를 알 경우에 좀 추가적인 해는 우리가 리덕션 오브 오더라 그런가 오더를 줄여서 푸는 그런 방법들을 앞에서 좀 저희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서 지금 그 2차에 넌 호모지니어스한 선형 방정식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푸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그랑지가 고안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방법 똑같아요. 이렇게 C1 Y1 플러스 C2의 Y2. 그래서 그 이쪽이 이제 호모지니어스였을 경우에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이 펀더멘탈 솔루션의 조합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YP를 여기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리덕션 오브 오더 할 때 제가 했듯이 어떤 그 미분 방정식 해가 하나 주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치환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해를 오더를 하나 줄여서 푸는 그런 방식을 썼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물론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이긴 하지만 y1과 y2라는 해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또 다른 해인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 임의의 상수 대신에 다음같이 어떤 함수의 형태로 x가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함수가 되겠죠. ux, vx 이렇게 노테이션이 될 텐데 다음같이 이제 가정을 하고 오더를 줄여서 한번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yp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요 식에 넣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이거죠. y1하고 y2는 주어져 있으니까 ux하고 vx를 구하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yp를 한번 구해볼게요. yp는 yp 프라임이죠.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y1 프라임 y2 v의 y2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큰 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yp2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쭉 전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u하고 v의 함수의 두 번 미분한 텀이 또 여기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원래 지금 목표로 했던 리덕션 오브 오더의 방식으로 저희가 좀 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 복잡하게 풀립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걸 살려놓으면 다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거죠. 원래 y에 대한 2차 미분항, 뭐 1차 미분항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u하고 v에 대해서 2차 미분항, 1차만 다 나타나는 거니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가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요걸 좀 2차 미분항 u와 v에 대한 2차 미분항이 나올 수 있는 텀들을 지우는데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그냥 각각의 텀이 0이 아니라 이 합의 값이 0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좀 간략해지죠. y 프라임이 u의 y1 프라임 플러스 v의 y2 프라임 됩니다. 네, 요거는 일단 우리가 가정한 거 이렇게 하나의 그 전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두 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u의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의 프라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들 y1하고 y2는 알고 있으니까 y1 프라임, y2 프라임 다 알고 있는 값들 빼고 결국 남는 것들은 u하고 v, u 프라임, v 프라임 이런 텀들만 남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오더를 하나 줄인 셈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요 각각의 값들을 다시 여기에 넣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식인데 그렇게 만들어내고 나면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u하고 v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후부터 저희가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넣어보죠. 여기 이제 여기 yp 다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u의 y1 2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되고 네, p를 곱해야 되죠. 그죠? p를 곱해 yp에 p를 곱하면은 u 프라임 여기 곱해야죠. 그럼 pu의 y1 프라임 u의 y1 프라임이 어떻을까요? pu의 y1 프라임 그 다음에 pv의 y2 프라임 y2 프라임 여기다 해야 될까요? 그죠? pv에 저걸 맞추려고 하는데 y2 프라임 네 여기 한번 써서 pv의 y2 프라임 그 다음에 q의 y죠. yp니까 이거죠, 그죠? q1의 y q의 u의 y1 그래서 q의 v의 y2 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쪽에 이제 rx가 이제 남는 건데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가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죠? v 프라임, y 프라임, v의 y2 프라임이네요, 그죠? 이게 v의 y2 프라임 네 이렇게 돼야죠. 여기서 한번 이거 잘못하면 식이 완전 꼬이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 항들은 이제 요거를 공통적으로 뽑아내고 여기도 u라는 항을 공통 뽑아내면 결국은 원래 이제 y1하고 y2가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의 펀더멘탈 솔루션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이제 0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고 결국은 남는 게 u의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의 y2 프라임이 r 이게 두 번째 식이 되죠. 그럼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u하고 v 그죠?
u 프라임 y1이 요거네. u 프라임 y 프라임. u 프라임 v 프라임이 지금 미지수고요. 나머지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u 프라임, v 프라임을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r의 어떤 함수로 저희가 값의 조합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유도를 한 식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u 프라임 먼저 없애보죠. 그럼 없애려면 여기다가 y1 프라임 곱하고 여기다가 y1을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죠?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u 프라임에 y1에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에 y2에 y1 프라임은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u 프라임에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에 y2 프라임 y1은 r, y의 1 이렇게 됐죠, 그죠?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시면 얘는 날라가고 v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2, y1 프라임 빼기 y2 프라임 y1 그죠? 이게 마이너스 r, y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v 프라임은 y2에 y1 프라임 마이너스 y2 프라임에 y1에 마이너스 r, y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2 프라임 y1 마이너스 y2 y의 1 프라임 r y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론스키안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y의 1, y2, y의 1 프라임, y2 프라임은 론스키안 요거 디터미넌트니까 어떻게 되나요? y2 프라임, y의 1 마이너스 y1 프라임, y2 이렇게 되죠. 그러면 y2 프라임 y1 y2죠. y2에 y1 프라임이니까 이게 이제 사실 론스키안이 되잖아요, 그죠? 론스키안 디터미넌트의 r, y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v니까 결국은 v니까 얘를 한번 적분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v는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r, y1의 독립변수 dx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하고자 하는 거는 u하고 v를 구하면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네, 그래서 v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네, 일단 v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다음에 한번 u도 마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u는 이쪽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u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여기서 다시 u를 구하려면 u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가 y2 프라임 y2를 곱해서 서로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u 프라임에 y의 1 y2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에 y2 프라임은 0이 되고요. 여기는 y2를 곱했으니까 u 프라임 y2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에 y2 프라임에 y2 그죠? 그래서 r y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빼주면 y2 프라임 y2 프라임 v 프라임 이거 날라가고요, 그죠? 그러면 u 프라임에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에 y1 프라임은 마이너스 r y2 이렇게 되고 u 프라임은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에 마이너스 r y2인데 그러니까 론스키안이 y2 프라임 y1 빼기 y2 y1 프라임이니까 이게 이제 론스키안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r의 y2.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는
인테그랄 y2의 dx.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u와 v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래 non homogeneous equation의 fundamental solution 앞에 얘와 얘를 곱한 것이 particular solution이 되죠. 그리고 u하고 v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y1하고 y2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론스키안도 값을 알 수 있고 rx 여기 소스텀도 있고 y2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거를 한번 적분해 주면 u와 v를 구할 수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특히 이제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는 법을 라그랑지가 다음과 같이 variation of parameter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를 구하는 걸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번 유도를 하다 보면 지금 UV에 대한 요게 사실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금방 손에 익숙하게 쓰실 수 있고 당연히 문제를 보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뭐 non homogeneous equation의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구나. yp는 저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론스키안 구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냥 적분해서 yp는 얼마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 몇 개월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라그랑지가 접근했던 방식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일반 해로부터 요 상수값들을 일종의 이런 변수의 파라미터로 대체를 해서 리덕션 오브 오더 방식으로 또 푸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익숙하게 하시고 문제를 풀 때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저희가 일반 변수를 좀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값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식에 넣어서 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 자꾸 이렇게 푸시는 걸 익숙하게 하다 보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또 문제 풀이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과정으로 공식에 대입하지 마시고 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이제 미분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번 재밌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또 이제 미분의 좀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좀 특이한 함수들의 어떤 도함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는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호모지니어스한 좀 상대적으로 풀기 용이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스항이 제로가 아닌 그런 non homogeneous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정계 수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좀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 있는 라그랑지가 개발한 Variation of Parameters Method라고 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는 이번 학기에 제가 좀 매트랩을 통해서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그런 걸 조금 이제 저희가 좀 하기로 했으니까 대신 이제 왜 이런 미분 방정 어떤 유형이고 사실은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그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non homogeneous한 경우에 대해서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예제를 가지고 매트랩을 한번 풀어보시는 그런 리포트를 좀 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그 판서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아크 코사인 x에 대한 도함수를 한번 유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리포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 최대 최소 문제에서 다뤘던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우리가 한쪽 벽이 막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는 경우랑 아예 그냥 그런 어떤 지지할 만한 구조체가 없이 전체 둘레 길이가 p인
직사각형 중에서 면적이 최대인 것도 여러분 한번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